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운동신경기능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를 동시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장애 항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복해서 하나의 장애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관점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보면은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중추신경 하면 뇌와 척수가 있고, 이게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뇌신경은 12뇌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은 31쌍의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경수부터 해가지고 8개, 흉수 12개, 요수 5개, 전수 5개, 미골신경계 1쌍, 총 31쌍의 말초신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뇌 손상을 동반해서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신경 손상을 동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뇌신경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운동 지각신경의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정신적인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평가라는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브라이드 장애 두부 손상 항목에 보면은 뇌신경 손상 항목이 있습니다. 12뇌신경이 있다 했죠. 코를 어떤 후신경부터 해서 눈을 지배하는 시신경, 안구의 운동과 시력을 관장하는 동안 8차, 3차 외전신경 같은 게 있습니다. 안면신경도 있고 내신경, 부신경, 미주신경, 설인설화신경, 이런 여러 가지 12뇌신경이 있는데, 만약에 그 12뇌신경의 손상을 받았다면은 맥브라이드에는 각각에 대한 신경에 대한 장애평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이 되는 뇌신경 손상에 대한 항목 적용 따로 평가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뇌 손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 이 환자의 후유증이 운동 기능이라든지 신경에 마비 증세를 일으킨 경우에 맥브라이드에는 운동이란 지각신경에 대한 마비 항목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비 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에 사망을 적용하면 되겠죠. 마비 항목이 아닌 머리 쪽에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이상 후유증, 정신병을 일으키는 인지장애라든지 기억력 판단력 장애 같은 정신과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 장애는 적용할 수 있는 게 7항, 8항, 9항이 있습니다. 뇌 기질적 손상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7항이고, 뇌 기질적 손상이 있으면서 정신병 환자인 경우에는 8항을 적용할 때 있습니다. 9항은 중추신경을 다쳐서 중추신경계 기질적인 손상을 입을 경우에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머리 쪽에 다치게 된 후에 장애평가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평가를 하는 그 과목이 소송을 했을 때는 신경외과나 정신의학과가 대표적인 신체감정 과목의 주 과목이 됩니다. 재활학과든지 신경과의 다른 과목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소송 시에는 재활학과는 평가를 하지 않고 대부분 신경외과나 정신과에서 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운동기능에 대한 신경의 마비 증세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냥 사망을 적용하면 되고, 마비 증세과 동반해서 정신과적인 정신병을 같이 동반한 경우에 이런 복합적인 손상을 일으킨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환자가 신경외과에도 감정을 하고 정신과에 감정 동시 감정을 했다고 했을 때, 신경외과에서는 마비 항목 같으면은 사망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마비 항목도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신경외과에서는 사망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항목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용 항목이 9항입니다. 이 9항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이라는 항목인데, 중추신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마비 증상도 있고 정신과의 증상이 복합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9항을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데 정신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과적인 치매라든지 인장애 있을 때는 9항을 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외과에서도 9항을 적용하고 정신과에서 똑같이 9항을 적용했다면은 문제 될 수 있겠죠. 신경외과도 하는데 정신과 따로 했는데 감정의사가 평가하는 것은 똑같은 항목을 적용했을 때 이것을 각각 따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추신 기절적 전환 9항 한 가지로 적용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식물인간이라든지 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사망 적용하는 마비 증세도 있고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을 때 이 장애에 대한 부분을 사망 9항 따로 또는 사망 8항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신경외과나 정신과에서 감정하는 평가 의사 입장에서는 머리 쪽에 중추신경이라는 후유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 증세든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든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9항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하나의 장애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결론적으로는 중추신경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마비 증세와 정신과적인 이장애가 같이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함으로 해서 하나의 장애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관행이다 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메꾸레 장애에 대해서 두부 손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장애평가에서 간혹 쟁점이 되고 실제 판결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좀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통상 이렇게 결론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심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